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당연히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에 관련된 보도가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그 하원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하지 않다가 하게 된 것, 그리고 절차를 시작은 했지만 전문가에 따라서 민주당이 유리하다,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전망하는 사람 가운데는 공화당인데도 지금 그 공화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인데도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게 한 번도 미국이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전망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전망한다기보단 그저 그 본인의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식견 안에서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주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주에라도 급박하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 밖에서 미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면서 그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것이 하원에서 아무리 탄핵이 통과되면 뭐 하는가,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이번 케이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뭐 공화당 주지사 가운데서도 또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서도 탄핵 절차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이 그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꼭 뭐 탄핵에 굉장히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다만 뭔가 조금 그 바늘구멍 같은 것이라도 지금까지는 전혀 뚫리지 않았던 것이 꼽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금 그 딱딱한 것이 풀어졌다고 할까요? 그 정도의 변화. 그러나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그 리처드 닉슨이 마지막에 내가 사임하고 말겠어 라고 결정을 할 때는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탄핵에 대한 여론이 뭐 굉장히 19%에서 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세심하게 또 많은 것을 제대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오늘의 미국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새로 나온 뉴스들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팍스가 변한다. 이상하네. 팍스 앤 프렌즈조차 3명 진행자가 어떤 때는 2명이, 어떤 때는 1명, 때로는 3명 모두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되는 얘기를 슬쩍슬쩍 흘리기 시작하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팍스의 진행자끼리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틀 동안에 걸쳐서 뭐 서로 그 싸움을 했고요.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드러지 리포트가 굉장히 방향계입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둘러볼 때 드러지 리포트도 이미 그 빨간색으로 지금도 보면은 2019년 탄핵해서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아니다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참 우크라이나는 스리랑카요. 스리랑카보다도 그 군대가 규모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바로 앞에서 그 딱 버티고 입을 벌리고 있는 러시아 앞에 있는 그런 나라고요. 경제 규모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시하고 거기서 난민 받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엘살바도르보다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큰 고래 앞에서, 고래보다 조금 더 사나운 동물이 뭔가요? 앞에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뭘 막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나라에 4억 5,100만 달러 정확하게요. 그 정도 미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금을 받아야지 되는데 일단 홀드 시켜놓고 미국 대통령이 전화가 뜨르르 와가지고요. 지금 뭐 축하합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축하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참 잘해줬죠.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잘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이 굉장히 잘해줬는데 우리에게 maybe you can do us for 뭔가를 해줄 favor를 줄 수가 있다고 하면서 and that favor is to 조사하는 것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그런데 그 조 바이든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지금 모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전부 선거에 나갔을 때 조 바이든과 치르면은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한 것을 내부 고발자가 이제 이게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고 그 내부 고발을 백악관과 법무부가 묵살시켜 버리려다가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항상 그 새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들 미국에서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면 그곳에서 오히려 자기만 배척당하고 자기만 죽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런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사실이고 그 내부 고발로 뭔가가 막아졌을 때 위험한 일이 굉장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죠. 그리고 그의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 그 세월이 세월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길이가 될지 아니면 곧 밝혀질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는 밝혀질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일단 현재 CIA의 그 요원으로서 백악관에 파견 근무 나갔다가 다시 지금 CIA로 돌아간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는 영웅으로 취급받는데 대통령은 또 스파이 같다. 예전에 스파이 매국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냐. 처형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이제 또 한 번 문제가 됐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그 미국 특사는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이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가 사임을 해버렸다는 것은 지금 하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소환장을 보내고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특사로 있었을 때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사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말할 때 네,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그리고 법무장관과 함께 잘해서 한번 조사 좀 해보세요. 뭐 나에게 페이버를 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특사, 우크라이나 대사, 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대통령의 현 개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과 자문들과 만나고 우크라이나 현 검찰총장과 만나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는 러시아에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같은 것이 이런 식으로 공개되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이 이게 공개해라 해서 할 수 없이 좀 이렇게 기억으로 더듬어 본 트랜스크립을 메모랜덤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한 것이죠. 그 공개한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이건 정말로 부적절했다. 다시 2020년 선거에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요. MBS 무하메드 빈 살만 자말 카쇼기를 살해한 것으로 다 믿고 있는 그 사람과 전화 통화한 것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특별한 기밀로 딱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을 했다는 것. 이게 이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했으니까요. 오스트리아, 호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거나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호통치고 그 CEO 일대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전화기를 내려 던져버리고 이런 것도 이제 따로 구분됐는데 국가기밀로요. 왜냐하면 이런 건 망신스럽잖아요. 누군가가 알면. 보통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었을 때 몇몇 장관이라든가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에 넣어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푸틴, MBS와 통화한 적어도 몇몇의 그 통화 내용은
국가 기밀도 아닌데 국가 기밀이라고 하고 그렇게 넣어놨다. 이것 자체도 이제 청문회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루돌프 줄리아니가 내부 고발자가 무슨 영웅이야? 일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영웅이지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그리고 내가 국무장관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하면서 휴대폰을 팍스뉴스와 인터뷰할 때, 로라 잉그레함과 인터뷰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막 휴대폰, 본인의 휴대폰을 보여주고 들고 흔들면서 이 안에 다 있어 그 증거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증거로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클레물린이 주관을 하는 그런 그 알제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큰 그 컨퍼런스에 가기로 했다가 돈도 다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안 가기로 한 겁니다. 이제 몸조심을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가 클레물린이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도 당연히 참석하는데 이 루돌프 줄리아니는 안 간다고 할 때, 그때야 나 거기 푸틴이 참석하는 거 몰랐다고.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푸틴과 푸틴의 주변 사람들이 참석을 하니까 지금 뭐 가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뭐 그게 가서 무슨 일을 서로 만나고 해서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항상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 시장 그만두고 나서도 이것저것 뭐 로비스트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부통령과 부통령 아들에 관해서 가스 회사와 연관된 거 조사해라라고 하지만, 루돌프 줄리아니가 우크라이나에 아주 그 썩어 빠진 그런 그 부패 엘리트들 일해주고 로비해주고 연결해주고 전 그 친러시아 대통령 일해주고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루돌프 줄리아니가 조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에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가 의회 청문회에서 러시아 스캔들에서 대해서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면 기소할 수 있지만 뭐 그런 의미였어요. 미국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내가 속한 연방 법무부의 룰에 따라서 기소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결국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통령으로선 끝났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는 그 바로 다음 날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제 루돌프 줄리안이라든가 아니면 법무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개입을 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을 때 오바마가 바이든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키예브에 관한 일을, 우크라이나에 관한 일을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우리가 그 나라에 돈을 지원을 해서 이 러시아의 검은 손으로부터 보호를 해서 서방 세계와 가깝게 민주국가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귀속시키고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너무 부패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고, 당시에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항상 검찰이잖아요. 지금 한국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그 폭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일들이 있고 촛불 시위가 있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검찰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그 검사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 그 검사 물러났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건 꼭 뭐 미국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유럽의 모든 국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친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하고 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하면서 그 사람을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조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부통령의 아들이 그 헌터 바이든이 그 우크라이나의 가스 컴퍼니에서 일하고 한 달에 $50,000 지금은 일 안 합니다. 받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스 회사도 부패를 했고 그 회사에서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 검사를 해고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나 미국의 국무부의 조사로는 사실이 아니고 부통령이나 부통령 아들이 거기에 이상한 일로 개입한 일은 없다가 사실은 수사 결과고요. 그리고 그제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검찰총장이 3번이 바뀐 건데, 지금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사람도 또
이건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또 뭔가 조사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다른 그 엘리트 가문이라는 이유로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비난도 받았는데 이 케이스는 뭐 아들은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아버지로서는 안쓰러워하던 적도 많았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했던 모든 자식 다 사랑하겠지만 첫 번째 아들 암으로 숨진 그 아들 대학교 공부할 때도 대학교 공부할 때도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법대 공부하고 할 때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했었던 그런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비록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예일법대 나왔습니다. 조지타운에서 공부했고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술이라든가 이런 마약 문제가 있었고 리헵에도 여러 번 드나들었고 결혼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이 숨졌을 때는 또 그 이후에 위로한다 하고 만나서 형의 형수와 조금 같이 살기도 했고 정말 이 조 바이든에게는 뼈아픈 일들이 많은 그런 그 아들인데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또 굉장히 좋아요. 해서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가능하면 돈 버는 일 많이 안 하려고 뭔가 무슨 뭐 MTA 뭐 말하자면 뭐 교통 관련 이사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일은 이제 뭔가 그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탄핵 절차까지 가게 된 것은 그 일은 그 일이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왔고 또 해야지 된다면 해야 되지만 미국 대통령이 국방 지원을 한다는 것을 믿기로 그 나라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 안보 위협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무죄라고 생각을 할까? 이게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스의 그 공화당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이건 클리어 컷이다. 아주 분명하다. 헌법에서 그 새겨놓은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완전히 좀 허물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에서는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게 뭐 어때? 트럼프 대통령 더한 얘기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했을 거야. 라고 뒤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그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움직이는데 뭐 상원의원, 주지사,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원 의원까지 이건 조사를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끝까지 가면은 여론이 이거는 심했다라고 나오면은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자신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부당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고 탄핵 절차를 가야지 되는데 가지 않았다는 비난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니까 트럼프 옆에 서 있지만 또 트럼프가 본인들에게 부담이 될 때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사임하고만 한 그 전 애리조나 그 프레이크 그 상원 의원은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 가운데 적어도 35명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53명 중에서 35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본인들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지금 하원에서는 뭐 통과가 되겠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증거도 하고 초안을 만들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미 200 몇 명이죠. 435명에서 과반수니까 218명이어야지 되는데 22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겠다고 이미 뜻을 밝힌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권자들이 이 조사 과정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가 그 전망의 결과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동안 그렇게 움직이지 않다가 이번에 움직인 이유는 이미 조 바이든이 잘못을 했건 잘못을 하지 않았건 아들 그 이슈라던가 아니면 말 실수를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로 뭔가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 그러면 엘리자베스 워렌 하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방향을 낸시 펠로시가 이미 읽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한 그 컬럼에 보면은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이에요. 그 컬럼리스트가
이 하얀 곰이요. 아주 거대한 곰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를 위협하는 그런 모양의 어떤 그 시사 만평에 역시 그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그 조 바이든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보통 사람들처럼 그 거대한 곰에 움찔할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거기까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지지자들도 국가 안보이기 때문에 nothing burger,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조금 높아졌고요.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이 웃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만약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상원에 딱 갔었을 때 상원에서는 아이 뭐 괜찮아 이제 이만큼 정도 왔으면 아이 트럼프 대통령 아유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마이크 펜스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 그 상원 의원들도 여론 분위기에 따라서 상원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찬성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원은 이제 이런 그 보트로 하는 거지만 이게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의 그 규정을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재판이라고 부르거든요. 트라이얼이라고 부르거든요. 해서 트라이얼에서 guilty라고 유죄다라고 무죄가 아니라 not guilty가 아니라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이크 펜스와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내용 마이크 펜스도 알고 있었다. 어떠한 식으로든 협조를 했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아주 어려운 입장이에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북한 문제도 지금 여기에 또 다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연관돼서 봐야지 되는데 마이크 펜스가 아니라 그 마이크 폼페오요.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는 지금 그 루돌프 줄리아니에게는 굉장히 화가 났고 왜냐하면 루디 줄리아니가 내가 이거다 그 국무부와 연관돼서 한 일이야 하니까 국무장관이 또 얽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 국무장관 그 마이크 폼페오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또 이제 의회에 불려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크 펜스조차 이 문제에 연관이 돼서 그 자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 자리 16개월 남았나요? 그 자리를 16개월 안 남았나요? 16개월 10몇 개월 남았는데 그 16개월 남았을 것 같네요. 그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원 의장이거든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하원 의장은 야당 낸시 펠로시입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낸시 펠로시가 대통령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래 이건 마이크 펜스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날아가는 게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은 이 그 공화당 상원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아직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그 한국말로 된 그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고 지난달에 그 검찰총장 자리를 떠난 두 번째 검찰총장이 얘기를 한 거군요. 아까 드린 말씀이요. 루돌프 줄리아니와 한 10번 정도는 뭐 통화 같은 것을 했는데 내가 보는 그 입장에서는 그 조 바이든과 그 아들이 그 뭔가 그 문제가 없었다. 전에는 문제가 약간 있는 것처럼도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하기 그 직전이라든가 이런 때는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도 그 자리를 검찰총장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조 바이든이 그 검찰총장 첫 번째요. 지금 세 번째까지 왔는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첫 번째 그 사람을 물러나라고 했었을 땐 그 사람이 본인의 아들 그 헌터 바이든이 다니던 그 가스 회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막 그 엘리트들과 돈 받고 그 부패 은폐를 감추고 그런 그 검사 자체가 부패한 검사라는 얘기였었거든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스케줄대로 가자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하원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하원의 탄핵이 50%간 길입니다만, 그러면은 한 뭐 예비선거를 치르기 몇 주일 전, 시작하기 몇 주일 전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당에게 이득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지아주나 알라바마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는 제프 세션스라는 사람이 연방 상원의원에서 대통령을 이제 제일 처음으로 거의 유일하게 공화당 상원 가운데서 후보 때 지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엔 쫓겨나지만 법무장관을 가게 되죠. 법무장관으로 가니까 그 빈자리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지지했었던 사람이 나와서 쉽게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검사였을 때 뭐 14살 몇 살 소녀부터 전부 그렇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인 덕 존스가 떡하니 상원의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덕 존스는 알라바마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주에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스윙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또 복잡하게 꼬이고요. 해서 아직까지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의회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내부 고발자가 제일 먼저 뭐 CIA 감찰관에게 또 정보국의 감찰관에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은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의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하기를, 내부 고발자와 이 감찰관은 모든 과정도 법에 맞았고 그들이 다 올바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쩌면 예전에 빌 클린턴이 하원에서 모니카 루윈스키와의 일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그 다음에 클린턴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의회와도 연관을 해서 대통령이 아주 양보해야지 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하면서 의회와 같이 일을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쪽에선 좀 능력이라고 할까요? 재주라고 할까요? 그 재주는 클린턴이 아주 비상했으니까요. 그 재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미 지지 기반을 이제 분노시키기 위한 그 내부 고발자는 아주 못된 인간이야. 스파이와 마찬가지여서 매국노고 사형해야지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또 사람들의 반대의 분노를 뭐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성폭행에 관한 보고가 나와도 미국의 위대한 군인 영웅인 맥케인을 장애자라는 뭐 그런 것, 그리고 뭐 포로가 됐다고 비아냥거려도, 군인 가족을 비난을 해도, 뭐 로버트 멀러 사건도 있었고, 특별검사 러시아, 여기서 다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일 가지고 뭐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민주당은 상원에서 현재로서는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은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명명백백한 그런 이건 분노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안 하면은 무책임한 국가 안보에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서 며칠 사이에 뭐 백몇십 명이 훌쩍 넘어가서 지금 과반수를 넘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청문회 조사 결과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론이 상당히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건 말씀드리고요. 저는 근데 사실 이번 주에 가장 놀랐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을 정규 방송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를 막 지지하면서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그런 가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5만 달러를 받았다고 막 비난하는 트윗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트윗 바로 다음 트윗 내용이 뭐냐면,
우리 트럼프 재단이 스코틀랜드에서 몇 분 전에 500채의 주택을 짓고 스포츠 센터와 소매업소까지 다 지을 수 있고 세컨 골프 코스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을 승인받았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부통령이었고 뭐 한 달에 5만 달러 하면은 뭐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위법이 없었다고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의 아들들은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대통령 자신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별개로 보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이 몇 개월이든가요, 정확하게. 아무튼 그렇게 5만 달러까지 받은 적이 있다 하고 마구 비난을 하고, 우리가 하면 뭐 스코틀랜드에 이걸 승인받았어. 그래서 굉장히 이중잣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가장 뭐 많은 그런 그 공평한 그런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팍스의 그 저널리스트로 할게요.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고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뭐 조사 결과라든가,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내부 고발자의 절차라든가 또 내부 고발자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다 사실과 맞았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트랜스크립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런 그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잘못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General Counsel and raised these concerns. The General Counsel looked into it, not a full investigation, but looked into it, found the concerns. 네,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었던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위슬블로어가, 이 내부 고발자가 얼마나 정확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고 그 내용이 정확했던가 그런 거라는데, 팍스에서는 지금 완전히 싸움이 붙었습니다.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판문점에 갈 때 볼튼을 제치고 따라갔던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팍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그 셰프 스미스라는 앵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사건이 일어나면은. 해서 그 셰프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 데이타임 앵커고, 보통 그 사실에 맞춰서 보도를 하는 저널리스트고,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저널리스트라기보다는 어피니언 리더이거든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 아무튼 그 대통령의 큰 입이 됐고, 대통령의 그 외교 자문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셰프 스미스가, 이 사람이 그 앤드루 나폴리타노라고, 처음에는 이 앤드루 나폴리타노라는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팍스에서 계속 법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이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그 대화는 범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셰프 스미스와 그 앤드루 나폴리타노 그 법률 전문가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a crime for the president to solicit aid for his campaign from a foreign government. So that would be it. But that to which the president has admitted is in and of itself a crime. Yes. 네, 뭐 외국 정부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터커 칼슨이 본인 같은 그 팍스 뉴스에서 낮에 하고 저녁에 하는 사람이에요. 터커 칼슨 5시 때고요. 데이타임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또 다른 법 전문가, 훌륭한 법 전문가 조 드젠노바에게 물어보겠다. 이게 범죄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예요. 조지 나폴리타노가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서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셰프 스미스가 이거 같은 그
매체에서 같은 우리 동료끼리 이게 정말 뭐 하는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셰프 스미스입니다. A partisan guest who supports President Trump was asked about Judge Napolitano's legal assessment. And when he was asked, he said, unchallenged, Judge Napolitano is a fool.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저녁에 터커 칼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똑같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게 범죄냐라고 물어봤고, absolutely not이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를 하죠. Was it a crime or not? Absolutely not. Now, let me sort of educate Judge Napolitan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executive branch under Article 2. 이 사람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헌법에서 보장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모든 법집행관의 최고 위에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시민이든지 외국의 지도자에게라든지 뭔가가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조사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이분은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대부분이 아니라 그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미국 선거철에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을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이거 잘하면은 군사 원조 해줄게 하면서 뒷조사 좀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서조차도 이제 노골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스가 사실은 대통령의 마지막인 방어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박스뉴스와 함께 드러지 리포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이 내부 고발 사건 이후에 박스가 전보다 더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친구인 션 해니티요. 이 터커 칼슨 끝나고 나서 프로그램 이어받는 션 해니티도 친구들에게 이거 큰일인데, 이 really bad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박스 안에서 박스의 최고 경영자들 있잖아요.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경영자는 이 셰프 스미스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더 이상 터커 칼슨 공격하지 마라. 터커 칼슨 공격하면은 그 다음에는 일자리 뺏어버릴 거야. 이렇게 박스 뉴스의 CEO와 사장이 터커 칼슨에게 셰프 스미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한 회사에 사장도 많고 그럼 수석 사장도 있고 수석 부회장도 있고 진짜 그게 오너 사장이냐 아니면 봉급받는 사장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루퍼트 머덕의 회사입니다. 박스 뉴스는. 그런데 이 루퍼트 머덕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지만 요즘엔 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도 하거든요. 그리고 루퍼트 머덕의 맏아들이 71년생이거든요. 럭란 머덕이 이 뉴스 코퍼레이션 공동회장이고 박스 코퍼레이션의 수석 회장입니다. CEO고. 이 아들은 좀 젊기 때문에 지난번에 빌 올라일리 다시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빌 올라일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도 이 사람이 여성들에게 너무 그렇고 그런 미투 무브먼트와 관련된 것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정도 그냥 보호해주지 하는데 아들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 아들입니다. 럭란 머덕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미 사람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나면 그 이후에 우리 박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대부분의 매체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가 살아온 인생이라든가 그리고 거짓말하고 돈 함부로 해서 벌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저 사람이 낙태를 반대를 지지하니까 나는 그것만 보고 하면 돼. 나는 이민자들 너무 꼴도 보기 싫어. 이민자들을 힘들게 하잖아. 좋아 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 루퍼트 머덕의 젊은 아들들은 젊잖아요. 젊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세상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나? 우크라이나 이
그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이후의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그 폴 라이언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하원 의장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팍스에 좀 어떤 그 조언도 주고 하는데 트럼프를 버리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이 폴 라이언 같은 경우는 40대면서도 하원 의장 자리를 놓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트럼프를 끔찍하게 싫어했다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경멸했다가 그러다가 보조를 맞추면서 일하다가 도저히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고 판단을 미리 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폴 라이언은 팍스에게 트럼프를 버려야 팍스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팍스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 월러스도 잠시 전에 음성을 조금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방어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닐 그 카부토라는 사람도 팍스에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드러지 리포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드러지 리포트가 맷 드러지가 하는 것이고, 이 매체가 유명해진 게 기사는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한국 분들 가운데서 어디서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드러지 리포트가 뭔가를 보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내용을 보도한 사람이 드러지 리포트를 잘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는 거고요. 드러지 리포트는 무엇을 기사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그런 매체가 아닙니다. 다만 딱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인데 다른 그 매체의 기사를 방송이 됐건 신문이 됐건 그대로 링크를 시켜 놓습니다. 링크하는데 제목도 끝까지 못 달아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3칸으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눈에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드러지 리포트가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땐 그랬는데요. 맨 위에 보면 빨간 색깔로 2019년 탄핵 뭐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빌 클린턴 탄핵을 시작을 하면서 1988년도에 그것으로 인해서 맷 드러지가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그 정치판을 잘 읽어요. 그 뒤에 이제 공화당 대통령 만들기에 너무 힘을 썼고, 힐러리 클린턴 떨어뜨리기에 힘을 썼고 해서 부시 대통령 당선됐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 드러지가, 맷 드러지가 노력을 했고, 또 중간중간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보호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팍스뉴스가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했고 헬스케어를 좋아하는 사람, 강한 그 이민자 반대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공화당 지역에서도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팍스도 태도가 바뀌었고 드러지 리포트도 조금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보도하는 지금 이 제목을 보면은요, 굉장히 달라졌고, 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나쁜 것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드러지 리포트가 많이 보도를 하고요. 행정부의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보도를 해서 어떤 풍향계처럼 보여진다고 할까요? 중대한 변화다라고 언론협회의 그 관계자도 얘기하는데, 네, 빨간 색깔을 지금 저처럼 빨간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던가요? 까만 색깔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여전히 맨 위에 Impeachment 2019 해서 마이크 폼페오가 소환장을 받았다. 이걸 맨 위에다가 내놓고 다음 주엔 히어링에 청문회에 나올까 하고 지금 증인으로 나올,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제목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올 아주 롱 리스트. 민주당은 지금 백악관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면은 더 큰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탄핵 절차 시작을 지지한 의원, 네바다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나왔고, 또 대통령을 방어하는 게 불편하다는 signs of discomfort in defense of president, 이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은 리크 또 새어나왔다. 백악관이 트럼프가 푸틴과 사우디의 왕자와 대화하는 것도 뭔가를 감추려고 했었다는 걸, 줄리아니가 그 돈 받고 클레물린이 지지하는 그런 회담에 나가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트럼프에게 굉장히 위험이 된다는 게 또 몇 가지가 있고요. 또 대통령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게 나왔는데 조금 다른 시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를 끌어안아야지 된다 하는 것. 그리고 미국 정치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새로운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영화 The Irishman이라는 이 영화도 마피아 영화거든요. 해서 그 앞에 3시간 반이나 되는 이런 그 영화인데 요즘 마피아 그 갓파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드러지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것이 이제 그 중요해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일이 많았는데 저 한두 마디로 나머지는 랩업을 하겠습니다. UN 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세계주의는 나쁘고 뭐 애국주의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회주의도 이제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어서 비난을 했고 이번에 딱 그 한두 마디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를 해야지만 된다. must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전에는 굉장히 북한이 뭐 잠재력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나 북한은 한두 마디 한 것에 비해서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할애를 했고요. 북한의 짧은 말이었지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 평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전쟁이라는 건 나쁘다. 전쟁은 끝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북한 얘기를 할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뭐 UN 미팅은 별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북한이 계속 내놔라 하는 그 새로운 방법론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가면은 계속 뭐 미국 경제가 뭐 괜찮기는 하는데 뭐 더 좋아지진 않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폴 크루그만 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의 경우는 뭐 노벨 그 경제학상 받았고요. 경제는 좋아질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면. 왜냐하면 뭐 도대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크게 한 일이라고 두 가지를 하라면 세금 감면한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법을 없애려고 하다가 못한 건데 이 세금 감면법이라는 게 부자와 기업만 그 돈을 많이 그 혜택을 보게 됐고 그것도 이제 다 효과가 없어지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트럼프 대통령 없어지면은 여러 가지 기간 산업도 하고 나프타 같은 것도 지금 협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와의 무역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보면은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옆집에 누가 사느냐입니다. 옆집을 내가 이사 가기 전에는 옆집이 이사 가기 전에는 우리는 같이 살아야지 되는데 나도 이사 못 가고 옆집도 이사 못 가는 게 지형, 국제적인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히려 대통령 나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미국이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데 수입 격차는 2018년에 지난 50년 사이에 최고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있고요. 이 얘기도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협회의 치프를 또 만났습니다. 웨인 라피에리를 만났는데 어제 만났네요. 당연하죠. 이 총기협회 회장은 총기 규제를 막아라라고 얘기했고 글쎄요.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총기협회 회장과 만나서 그 대선 자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NRA가 뭐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 서로 동시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난번에 3천만 달러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고 NRA로 경우에는 총기협회의 경우는 이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좀 안 해줘야지 좋은 거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는데 사실과 다른 말로 하는 것도 많은데 패트릭 뷰캐넌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지금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아니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총기 규제안 같은 것도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특히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총기 규제안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내 탄핵에만 관심이 있어 하고 비난을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하원에서는 벌써부터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또 앞장을 서고 해서 총기 규제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원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미치 매코넬이 대통령이 마음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꼼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고 패트릭 뷰캐넌도 이 낸시 펠로시 대통령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 기간 산업이라든가 총기 규제라든가 이런 일은 안 하고 탄핵에만 신경을 쓴다고. 아무튼 이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는 이미 글쎄요 티핑 포인트가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원 청문회에서 여러 한 6군데의 청문 그 소위원회, 정보위원회, 뭐 감사위원회, 사법위원회를 포함해서 그런 데서 여러 가지로 이게 그 탄핵감인가 하고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여론을 형성을 하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해서 감찰관도 증인으로 나오고 10월 4일이네요. 마이클 그 애킨슨 이 사람이 국가정보국장에게 내부 고발자가 이런 고발을 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할 때 CIA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CIA의 감찰관에게 이걸 줬답니다. 그랬더니 CIA 감찰관이 이게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고 맞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내부 고발자가 그랬기 때문에 국가정보국의 감찰관에게도 줬는데 정보국의 감찰관도 정보국장 대행에게 줬는데 정보국장 대행은 이걸 백악관으로 먼저 가져갔고 그 다음에 법무부로 가져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보국장 대행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6년을 네이비세일에서 일했고 뭐 공화 민주 대통령은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위공직자 누구에 대해서 내부 고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런 것을 미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쓰러뜨려 달라는 그 내용을 내포하면서 법무장관까지 끌어들이면서 다른 나라 그 정부를 압박을 했다. 이런 일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의회에 가기 전에 법무부와 백악관으로 먼저 갔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아무튼 마이크 폼페오에게 소환장이 나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 대사도 지금 사임했고 역사라는 게 참 읽기 힘듭니다. 뭐 너무 자신 있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을 해서 말을 아주 멋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데 그 역사 어쩌다가 나중에 가서 돌이켜보면 그 말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 역사를 재단하면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그림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신 있게 이렇게 되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자신감은 있지만 진지함이나 무게감은 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갈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 모든 것들은 웨이브라고 할까요? 파도처럼 확 그 몰아쳐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이 확 몰아쳐서 사람을 확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 바람을 아무도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 순식간의 바람을. 그런 것과 같은 웨이브. 리처드 닉슨이 사임하기 전 2주일 동안 겪었던 그런 웨이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지 오지 않을지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역사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